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과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만나서 반갑고, 자, 드디어 2026학년도 개념 테크트리 강의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OT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여기 제목을 보면요. 개념 테크트리 OT가 아니라 개념 N 기출 테크트리 OT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을 가장 개념 과정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개념만 주구장창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기출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알았지? 자, 물론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념부터 나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갈 거야.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념에서 대단원 하나 끝날 때마다 기출을 같이 병행해서 맞춰 나가서 개념이 완강되는 시점에 기출까지도 같이 선생님도 완강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OT를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념 테크트리가 조금 더 개강이 빠를 거고요. 빨리 개강했기 때문에 완강도 조금 더 빠르긴 하겠지만 개념과 기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강이 돼서 비슷한 시기에 완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도 시켜보고 내가 배운 내용이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배웠던 암기했던 내용들, 내가 이해를 했던 내용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지구과학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과탐 과목에 비해서 생각보다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는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발이 잘 돼. 그래서 앞에서 다 배우고 한 바퀴를 돌렸는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배웠던 것들이 다 까먹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개념과 기출을 같이 병행해서 내용을 공부한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수능 지구학 원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구학 원의 특징이 아니라 수능 지구학 원의 특징이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한 끝에 여기다가 내가 적어 놨는데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수능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점수를 내게 하고 변별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고 선생님 생각할 때 평가원에서 수능 지구학원에 요구하는 내용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교과과정 내에서. 두 번째, 오개념 없는 정확한 개념과. 세 번째, 개념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여. 네 번째,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그냥 지구학이 아닌 수능 지구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결국 평가원은 이거를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쌤, 당연히 교과과정 내지. 그럼 수능 지구학이 교과과정 외에서 내겠습니까? 맞죠? 맞는데 이 지구학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있잖아.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도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이 내용은 현재 우리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 내용은 교과과정을 벗어났어. 소위 말해서 과해. 오바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 지구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게 어디까지를 선을 정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은 수능 지구학을 가르치는 누구보다도 교과과정 내에서 어디까지의 선을 지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하겠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과과정 내에서. 그래서 요 3번 내용을 보세요. 개념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지엽이란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지엽. 이 내용 너무 지엽적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구학은 다른 과탐 과목에 비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나는 이런 내용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내용을, 개념을 본질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지 않은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되는지 난 몰라. 모르겠고 그냥 외우자.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내용이 원리적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것을 그냥 지엽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본질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소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내가 배웠던 이 A에서 파생된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교재에 적혀있는 텍스트만을 암기를 하게 되면 이 적혀있는 텍스트 외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지엽이 있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 너무 과하게 너무 파고들게 되면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구학 원의 내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구학 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어? 근데 배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고민을 해서 계속 왜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지구학 2를 공부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테크트리에서 너희들한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교과과정 내에서 선을 지켜서 그 교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원리 위주의 학습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선생님이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개념 과정에서의 선생님의 강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지구학 원은 개념만 잘 공부하면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약간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능력치가 조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조금은 좀 다소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어떤 난이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념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높은 점수를 맞기는 좀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개념을 부실하게 공부했을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일단 우리 지구학을 공부할 때 시작점은 바로 개념이고 개념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리를 통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무조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높은 점수, 좀 더 완성도 있는 어떤 높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풀이도 지금은 병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 그거는 내가 후속 강좌인 솔텍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구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뼈대를 세우는 거. 그리고 이 뼈대를 암기가 아닌 원리적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나는 그냥 이 내용을 외우고 싶은데 선생님은 자꾸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꾸 설명해. 그런 내용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다소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또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얘들아 이 내용은 딱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고 여기서 더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멈추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 부분은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우리 교과정을 너무 벗어난 내용은 또 선생님이 약간은 여러분한테 조절해 준다는 거지. 그렇게 나가는 게 여러분들 지구학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일단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 지구학의 대단원별 특징, 수능에서의 어떤 출제되는 대단원별 특징을 간략하게만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 OT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노베이스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베이스 학생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구학 원은요 크게 3가지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가 바로 1단원, 지구 변동과 역사, 즉 고체 지구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자, 여기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단원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1단원이 그래도 대단원 3개의 단원 중에서는 평균적인 난이도는 조금은 낮은 편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쉬운 단원은 이해를 통한 기본적인 암기가 요구가 돼. 그래서 1단원은 어느 정도의 암기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알았지? 내가 원리 위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암기 없이 원리 위주로 이해만 하면 되겠니? 아니죠. 암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암기를 할 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좀 요구가 됩니다.
대신에 1단원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암기,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단원은 난이도 차이가 단원별로 크기 때문에 어려운 단원이 존재해요. 소위 말해서 모의고사 4페이지에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배우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원이 있는데, 자, 2단원은 대기하 해양입니다. 자, 이 대기하 해양은, 학생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단원이 바로 2단원이에요. 오해. 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자, 오해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단원의 내용을 이렇게 개념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뭐야 이거 2단원은 그냥 외우면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2단원이 있잖아. 다른 어떤 단원보다도 그냥 암기가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가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2단원입니다. 일명 유체 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이 2단원은 지구학 2의 내용과 지구학 1의 내용을 넘나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거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선을 잘 지키면서 공부해야 되는 게 2단원이다. 알았지? 그래서 이 2단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쌤이 써놨는데 낯선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있잖아. 이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구학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선배들이나 주변에서 야 지구학은 자료 해석 잘해야 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근데 자료 해석을 잘한다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고 자 이제부터 자료 해석해보자. 그럼 실력이 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자료 해석은 바로 이해를 통한 본질적인 원리가 이 자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이해를 통한 본질적인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자료를 봤을 때 아, 이 자료가 내가 배운 내용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오고 그 자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냥 텍스트를 막 다다다다 외운 상태에서 자료 해석해보자?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지? 이 단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실생활과 가장 연결이 좀 많이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논문이라든가 어떤 전공책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생소한 자료를 지구학 원스럽게 얘를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낯선 자료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수능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그걸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자료 해석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 단원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마지막 3단원. 자, 이 3단원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원. 문제가 된다는 표현은 그렇고 여기 써놨지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단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3단원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단원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탐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에서 유전이 중요해. 뭐 선생님이 생명과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내가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들어보면 뭐 유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특정 킬러 단원이 나오는 단원들. 집중 공략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과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구학은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골고루 중요합니다. 골고루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3단원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원이고 가장 중요한 단원인 건 맞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올해 수능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있잖아. 보통 수능을 보게 되면 모의고사에서 4페이지에 보통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4문제가 들어가거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3단원이 4문제에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이 많이 되는 이러한 느낌이었다면 올해 수능의 특징은 4페이지 17, 18, 19, 20번 중에서 3문제가 3단원에서 출제가 됐다 이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3단원의 중요도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다.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3단원이 다른 1, 2단원에 비해서 평가원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3단원의 문제 개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상위권, 그지? 혹은 최상위권 이걸 변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3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원의 특징은 원리 위주의 개념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도 잘해야 되고요. 또 특정 단원에서는 계산을 통해서 또 시간을 쓰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단원이 바로 3단원이다.
알았지? 그래서 3단원도 우리가 지금 개념 과정이니까 뭐 그걸 어떻게 풀지? 막 이런부터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개념을 원리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학습해 가면서 아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대단원별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가볼게요. 자, 2026 개념 앤 서브노트 테크트리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개념 테크트리의 강좌의 특징은 자,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노베이스 학생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강의에는 개념 강의는 있는데 기초 강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망설여지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개념 과정을 노베이스 학생이 듣지 그러면은 누가 개념 강의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노베이스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배려해서 쉽게 기초부터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도 괜찮고 유베이스 학생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작년에 뭐 우리 수능을 봤는데 다시 한번 내가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구학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지구학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니까 다시 개념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았지?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굉장히 친절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원리와 이해를 통한 암기.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의 선을 알려주는 수업. 요거는 내가 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기출 테크트리. 자, 기출 테크트리가 내가 요 내용을 설명을 안 하면 학생들이 Q&A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수록이 돼 있나요? 뭐 혹은 문항수가 총 몇 문항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 테크트리는 전문항 해설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소단원마다 토픽 수업이 있는데 요게 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토픽 수업이 뭔가요? 자,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개념 테크트리는 노베이스 학생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내용과 그 다음에 기초부터 내가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테크트리에도 기출 문제가 실려져 있습니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들어가는 문제들이 막 정말 킬러 문제를 개념 테크트리에다가 넣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어떨 수가 있냐면 자, 개념 들었어? 자, 기출 문제 풀어볼까? 풀었더니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야. 뭐? 춘식이 개념을 들었을 땐 이해가 잘 됐는데 쏙쏙 됐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수능에 나왔었던 막 4페이지 나왔던 20번에 나왔던 문제 풀려고 보니까 안 풀려. 당연한 거야. 자, 얘들아, 개념만 듣고서 갑자기 수능 20번에 나왔던 문제를 푼다? 아, 그럼 천재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냐면 너무 이 괴리감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내가 배웠던 내용이 이게 맞아? 내가 배웠던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기출 테크트리에서 소단원마다 토픽 수업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이는 그러한 수업이 바로 이 토픽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픽 수업은 우리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개념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지? 그랬을 때 이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이 기출 문제에 부드럽게 적용이 되도록 우리가 요 안에서 자료 해석이라든가 문제를 풀어가는, 활용하는 연습을 하고 또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을 OX 선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게 바로 이 토픽 수업이야. 이 토픽 수업은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1과 스텝 2는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은 쉬운 문제는 스텝 1, 조금 어려운 문제는 스텝 2로 내가 구분을 했는데 이게 꼭 스텝 1이라고 해서 정말 쉬운 문제만 있고 스텝 2라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편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스텝 1을 풀 때 계속 쉬운 문제만 나와. 그럼 학생들이 텐션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도 내가 중간중간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안에다 넣었다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것도 질문해. 쌤, 이 문제는 스텝 1에 들어갈 만한 난이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금 연습하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좀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전반적으로 좀 쉬운 문제,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처음 개념을 듣고 지구학 노베이스 학생들이 처음 개념을 들은 다음에 스텝 2의 문제가 술술술술 잘 풀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 학생은 천재다. 그 학생은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돼. 수업을 듣지 않고 독학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얼마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알겠죠, 우선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스텝 2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할 거 없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우리 반복적인 학습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선생님 기출 테크트리에 실려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요 내용이 뭐냐면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 결국 2020년부터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구학원의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해당되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전문항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있잖아. 학평, 그지? 교육청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을 선별해서 수록을 했고요. 또 2020년 이전 기출 중에서 현재 교과 과정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이지만 참 좋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그것도 수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올해 기출 테크트리를 내가 문항수를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보통 한 650문제 정도, 요런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각 소단원별로 OX가 들어가 있는 토픽 자료에서 우리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OT니까, 그지? 쌤, 그러면 개념과 기출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언뜻 보니까 뭐 서브노트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학습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모든 학생이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대로 학습을 하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다. 알겠지? 자,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개념 테크트리 강의를 시청하며 학습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로 필기해야 되는 부분을 빠르게 필기하며 강의에 집중한다.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우리가 인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내가 필기하다가 놓쳤으면 다시 되돌려가지고 보면 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인강을 들으면서 듣다가 내가 필기를 했어. 그러다가 훅 지나갔어. 그래서 다시 전으로 돌려서 또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한 차시를 들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한 차시에 40분 강의를 찍었다. 그럼 40분을 쭉 들으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계속 되돌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1시간이 되고 심지어는 한 차례 듣는데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강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놓친 부분은 인강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들어주는 게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텐션을 갖고 내가 현장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듣는 게 되게 좋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필기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필기하는 게 좋다는 거지. 쌤, 그러면 빠르게 필기하면은 조금 글씨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정리도 잘 안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 빠르게 필기를 하고 그 다음 봐봐. 선생님이 서브노트가 같이 나가거든요. 이 서브노트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이제 필기체 형식으로 자,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서브노트입니다. 이 서브노트와 함께 복습을 하면서 개념 테크트리에서 내가 빠르게 필기했던 부분을 서브노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거기다가 없는 내용들을 옮겨 적으면서 뭐를 시켜야 된다? 단권화. 자, 중요해. 이 단권화는 선생님이 지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생님 풀커리를 따라가는 학생들한테 내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나중에 뭐 후속 강좌가 나왔을 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단권화를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빈 노트를 준비해서 단권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긴 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 빈 노트에다가 단권화를 시키면 단점이 뭐야?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선생님 서브노트를 활용해 가지고 있잖아. 개념 테크트리에서 빠르게 대략적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필기한 내용들을 서브노트에 이쁘게 키워드만 잘 옮겨 적으면서 서브노트에 하나의 요 내용에 이 노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담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이걸 우리가 단권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학생들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쌤, 저는요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을 빈 노트 연습장에다가 빠르게 필기한 다음에 개념 테크트리 책에다가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도 상관없어. 그것도 괜찮아. 어쨌든 개념 테크트리 책에다가 정리를 하던 서브노트에다가 정리하던 하나로 단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 복습할 때 있잖아. 개념 테크트리에도 뭔가 적혀 있고, 서브노트에도 뭔가 조금 적혀 있고, 기출 테크트리에도 뭔가 적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뭐를 봐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권화시키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 4번 일상과정을 대단원의 진도가 끝날 때까지 진행한다. 자, 우리가 아까 내가 대단원이 총 3개의 단원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거
하나의 대단원이 끝날 때까지 개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해당 단원을 푸는 거야. 알았지? 쌤, 근데요, 왜 하필이면 대단원입니까? 소단원이나 중단원별로 개념 공부하고서 기출문제를 풀면 안 될까요? 그렇게도 되는데, 여기서 있잖아. 베이스가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은 당황할 수가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봐봐. 우리가 실제로 문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 소단원별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는 있잖아. 지금 내가 공부했던 소단원과 뒤에서 나와야 될 소단원이 같이 믹스가 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기억선지는 지금 내가 배운 내용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디귿선지는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디귿선지를 딱 봤을 때 벙지죠. 이거 뭐지 이거는?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하나의 대단원 안에서는 보통 믹스가 되지만 대단원, 예를 들어서 큰 1단원과 큰 3단원이 서로 믹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대단원을 개념 테크트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대단원의 기출 문제를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기출 테크트리의 토픽, 아까 내가 토픽은 얘기했어.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데 여기서도 학생들이 Q&A에서 질문 많이 하는 거. 쌤, 전문항 풀이를 들어야 할까요? 저는 국어도 공부를 해야 하고 수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전문항 풀이를 다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물론 전문항 풀이를 듣는 것을 선생님은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문제 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배경 지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문항 풀이를 듣게 되면 문제 풀이를 듣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이 되고 또 몰랐던 내용을 또 알게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문항 풀이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다만 나는 베이스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난 수능에서 뭐 한 2등급 맞았어. 1등급 맞았어. 1등급 만점에 가깝게 나왔어. 그런데도 전문항 풀이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내가 좀 평상시에 애매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듣는 것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겠지. 근데 베이스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전문항 풀이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꼭 필요한 내용만 서브노트에 이쁘게 추가한다. 다시 한번 기출문제에서 또 나온 내용이 있겠지. 그걸 또 서브노트라든가 아니면 개념 테크닉 책에다가 또 키워드식으로 적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장처럼 굉장히 긴 내용을 적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다시 복습하기 싫어져. 꼭 내가 까먹을 만한 것만 키워드식으로 딱딱딱 간단하게 적어 나가야 된다고. 알았지? 필기를 굉장히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단권화를 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뭐가 중요해? 완강한다. 선생님이 여태까지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 완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치? 이 완강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강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인강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 인강의 단점은 뭐예요? 강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완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완강이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자, 선생님이 이제 강의 진행 순서와 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좀 빠르게 나가볼게요. 강의 진행 순서는 2단원, 3단원, 1단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 왜 1, 2, 3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조금은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대단원끼리는 서로 겹치는, 서로 연결되는, 알았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원 순서를 뭐부터 공부하던 노베이스 학생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지? 이건 안심하고 들으시면 돼요. 다만 선생님이 2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능 지구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 태도적인 부분, 공부의 태도적인 부분을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2단원이거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2단원이 암긴 것 같지만 사실은 원리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2단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수능 지구학을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난이도, 이제 우리가 적응이 좀 됐으면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3단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1단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단원 내용이 써져 있는 거 아까 쌤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개강과 완강. 자, 일단은 교재 사전 예약 판매는 12월 2일 날 진행이 될 거고 교재가 입고되는 시점은 아마 12월 11일에 입고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12월 11일부터 업로드가 될 거고요.
완강은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완강을 할 거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노베이스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조금은 빠르게 훑고 싶은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는 예전에도 많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가급적이면 개념 과정을 조금 더 빨리 완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우선 이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찍어가지고 조금 빠른 템포로 완강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 같은 경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완강 시점이 한 2월 초에서 3월 초 정도에 완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업로드 일정은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업로드 일정을 추후 공지하는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OT를 찍는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결정이 되면 선생님이 고정적으로 개념 테크들이 무슨 요일날 올라가요? 기출 테크들이 무슨 요일날 올라가요를 내가 고정적으로 다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요런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제 OT가 거의 끝났는데, 옳은 길은 대부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과탐이라고 하는 이 수능의 과목이 점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베이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조금은 어렵게,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어려운데? 그 다음에,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그냥 타협하고 그냥 외우고 싶은데, 선생님은 강의에서 자꾸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네. 이거를 내가 이해까지 해야 되나? 시간도 없는데, 그냥 암기하고 때우면 안 될까?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비록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옳은 길은 대부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알았지? 공부가 쉬우면 안 돼요. 막 공부를 하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신나게 공부하는 거, 재미를 붙여 공부하는 건 뭐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없이 공부가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지금 잘못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공부는 어느 정도 뚝배기도 좀 깨져보고, 그지?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껴야 그것이 살이 붙여가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가 쉽게 느껴진다? 그럼 나는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았지? 이건 지구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의 공부가 굉장히 쉬워. 너무 재밌어. 재밌는 건 좋은데 너무 쉽게 막 쑥쑥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맞게 공부하고 있는 건가?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다소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개념 뼈대를 잘 세워야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를 갔을 때 조금 더 신나는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원리 중심적으로 공부하지만 학생들이 재미를 붙여가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 준비 더 할 거. 어떻게 설명해야 같은 내용을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더 해서 강의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거 마지막으로 써있긴 하지만 선생님 강의는 되도록이면 즐겁게 공부하자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우리가 과탐 공부하는데 막 너무 딱딱하게 수업하면 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텐션을 높여주는 것도, 알았지? 이런 거 스쿼트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요즘 하체 운동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는 것도 선생님이 가져야 될 어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즐겁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OT의 내용이 되겠고, 자, 우리 개념, 그 다음에 기출 테크트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